네, 지금 연평도 현장은 겉으로 봐서는 평안하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그리고 북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긴장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양지열 변호사님 함께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신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지금은 연평도가 좀 안정은 됐지만 북한군의 도발에 좀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다라는 완벽은 있을 수 없죠. 예. 그 전력을 아무리 갖다 놔도 즉 응징보복의 마음가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전력이 있어도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최윤희 합참의장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라고 했고 3년 전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났던 것은 우리 해병대가 포사격 훈련을 하는 것을 자기네들의 영해에다가 포사격을 한다고 해서 영해 침범을 했다고 우리를 빌미를 삼아서 우리를 공격한 것이거든요. 예. 지금 또 우리가 포사격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일부러 보란 듯이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랬더니 오늘 이제 북한에서 예. 그렇게 되면 연평도뿐만 아니고 청와대까지 불바다로 만들겠다. 더 나아가서 전 국토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뭐냐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해서 연평도에 대응 사격 하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즉 한국군이죠. 대응 사격을 하면 그러면 청와대를 공격하겠다. 그래서 다시 확전이 되면 전면전으로 가겠다라는 예. 그런 협박성 발언인데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북한이 예. 가지고 있는 어떠한 포나 미사일로도 청와대는 물리적으로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북악이 뒤에 있기 때문에 예. 이 그 포탄의 비과선이 있기 북악산을 때문에 못하면. 넘어오려면은 예. 아무리 정말 정밀하게 조절을 해도 예. 이 숭례문 지역까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예. 또 바로 청와대 앞에 미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예. 잘못해서 미 대사관 때리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청와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협박성이고 예.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대문, 그러니까 남대문까지는 절대 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남대문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북악에서 여기까지 해서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예. 그래서 YTN 옮기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3년 전 상황으로 잠시 되돌아간다면 그 당시에 이제 주민들 2명이 예. 저도 이제 그 현장을 가봤는데 완전히 폐허가 됐거든요. 보상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직업 군인들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도 가입이 돼 있었고 해서 뭐 사망금 보상금도 지급이 되고 예. 또 이 1계급씩 특진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예.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사망자는 법령상 국가가 이건 뭐 국가가 잘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인천시하고 그 어떤 국민들의 성금에 인천시에서 약간의 그 비용을 지출을 해서 예.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의가 됐는데 예. 뭐 구체적인 액수 같은 것은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아. 그 이후에서도 연평도 관련해서 국가에서 뭐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제시는 했습니다. 뭐 제시를 하면서 관광 지역으로서의 개발을 시켜줄 것이고 또 생계 지원이라든가 시설 지원도 많이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예. 안타깝게도 그 부분이 주민들이 느끼기에 어떤 실효성 있는 정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시 그 포격 당시 화면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만 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저기가요, 꽃게잡이 하는 데거든요. 이 바닷가고 항상 북한의 공격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계와 연결된 문제가 더 어려운 건 아니겠어요? 피해를 당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의 어떤 두려움, 이것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연평도 같은 경우가 꽃게잡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인데 예. 지금 사실 이 작은 어촌 마을이 거의 계속해서 전쟁터와 같은 분위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이 조업권에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그래서 한 번 공격을 받아서 이미 피해 보상도 제대로 못 받은 주민들이 예. 조업권의 타격을 받아서 2차적으로까지 점점 더 생계가 어려워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예.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예. 사실 이제 신 대표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서해에서 우리 구가 북한과 갈등을 많이 빚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연평도 서해 지역에서 꽃게가 많이 잡히면서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어선들 중국 어선까지 수시로 넘어오면서 그런데 이걸 참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일인데 어떻게 됐냐면 최근 꽃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수확량이요? 예, 아. 그래서 북한 측하고 그 충돌을 빚을 이유들이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선들끼리는 적어도. 예, 예. 예. 그래서 신 대표님, 왜 북한이 이쪽 연평도 서해 오도에 집착을 하는 겁니까? 방금 이제 법학자인 우리 양지열 변호사께서 서해 오도의 충돌을 꽃게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그 현상
군사만을 놓고 보는 것이고 그렇죠. 군사적인 측면. 군사적인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서해오도 NLL을 무력화시켜야 이 경기만을 북한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주가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큰 무역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NLL로 인해서 통행선이 막히다 보니까 이제 서해로 나오려고 하면은 100년도까지 크게 우회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해주에 아주 큰 군사 군항이 있었습니다. 북한 예. 해군의. 그런데 NLL이 무력화되면 해주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인천 앞바다예요. 아. 그렇게 해서 인천을 위협할 수가 있고 인천 앞바다에 북한 군함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거기서 포사격 거리 내에 서울 서부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런 엄청난 그 군사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NLL을 무력화 시도를 하기 위해서 그 꽃게잡이 어선을 일부러 내려보내고 그 꽃게잡이 어선에 또 북한 경비정을 섞어서 내려보내고 왜냐하면 북한의 모든 어선들은 북한 서해 해군 사령부의 통행증을 받아서 출어증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서해 해군 사령부 사령관이 북한 군부 중에서 최고 노른자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걸 뭐 중국에게도 어업권을 팔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중국 어선 쫓아가서 납포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돈 안 내고 했다고 해서 납포한 거거든요. 그렇게 북한 해군이 그 꽃게잡이 어선에 섞여서 그런 도발을 해왔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어민들은 어민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어선에 탄 사람이 이게 어민인지 군인인지 간첩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최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그 3년 전 그 연평도나 또는 그 전에 천안함 사태 이후에 그쪽 서해오도를 방문한 적 있으세요? 아니요, 방문할 기회가 있었긴 했는데 네. 사실 서해 쪽은 방문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날 상황에 따라서도 못 들어가는 그렇죠. 경우도 사실 그런 경우도 많고요. 있고. 네. 저희는 그날 못 들어가게 됐는데 네. 방문을 하겠다는 기회가 생겼을 때 사실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죠. 네. 이겁니다. 북한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주민들 불안. 거기 관광객들 많이 줄었거든요. 북한이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그쪽 도발할 가능성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의지로는 저는 북한이 연평도에다가 다시 도발을 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번에 그 이함대 사령관으로 새로 취임한 예. 분, 예. 또 서북도서 방사령부에 새로 취임한 해병대 사령관 이런 분들하고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눠봤는데 제발 한번 때려다오. 처절한 복수를 하겠다. 3년 전이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다. 예, 진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을 퍼부어서 정말 처절하게 응징하면 하겠다라는 것이 사령관에서부터 병사들까지 다 가지고 있고 사실 지난 그 이명박 정권 때 그 연평도 포격 도발에 확실한 정말 화끈한 대응을 못함으로 인해서 정권 말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급추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그리고 국방부는 정말 한번 때리면 이것은 사실은 정권 재연장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그런 임전태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도발을 하기 힘들죠. 알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직접 그 현장에서 피해를 당한 주민뿐만 아니라 병사들 등 그 트라우마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